수술 시작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은호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았습니다. 손끝이 저릴 만큼 힘이 들어갔습니다. 수술실 앞 빨간 불은 꺼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정은 앉지도 못한 채 의자 앞을 왔다 갔다 했고 목소리가 갈라져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상철은 다정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려는데 입술이 떨려서 목소리가 매끈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지혁이는 꼭 살아. 지화는 창밖만 보고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 핏줄이 튀어나올 정도였습니다. 형 버텨. 수비는 울음이 올라오는데도 소리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문 채 두 손을 꼭 쥐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성재는 말없이 다가와 수빈 옆에 조용히 섰습니다. 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여자분은 어떤 분이실까? 상철이 다정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구시든 우리 지혁이를 살려주시는 분이야. 은호는 눈을 감고 입술만 겨우 움직였습니다. 제발 제발.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심장이 누군가의 마지막 선택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걸. 며칠 전 은호가 자기 차를 쫓아오는 걸 본 순간 지혁은 결국 멈춰 섰습니다. 은호는 숨을 고르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기다려도 괜찮아요. 옆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짧은 움직임 하나가 은호 마음을 찢어놓는 것 같았습니다. 은호야, 나는 그냥 심부전 환자가 아니야. 심장 이식이 필요한 환자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은호의 표정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 이식이요? 숨이 목 안에서 걸려버렸고 결국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지혁은 숨을 고르듯 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선후배로라도 편하게 보게 해주면 안 될까? 선배, 지혁이 한 번 더 눌러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를 내버려둬. 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도 눈물은 더 흘러내렸습니다. 싫어요. 지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뭐, 못 내버려둬요. 선배 혼자 아파하게 못 둬요. 지혁은 답답한 듯 숨을 내쉬었습니다. 나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이야. 공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은호는 울먹이면서도 끝은 단단했습니다. 나타날 거예요. 꼭 나타날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지혁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은호는 더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가족들도 다 알고 있어요? 아니, 아버지랑 성재만 알아. 은호가 손을 잡으려 하자 지혁은 그 손을 피했습니다. 은호야, 나한테 시간 쓰지 마. 너는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 너와 오랫동안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 말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은호는 버티듯 말했습니다. 선배도 살 수 있어요. 공여자 나타나면. 지혁은 밀어내도 곁에 있으려는 은호가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그 고마움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현실이 너무 잔인했기 때문입니다. 지혁은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나타나지 않으면? 은호는 잠깐 숨이 막혔지만 끝내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나타날 거예요. 꼭. 지혁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다 데려다 줄게.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은호는 가게 앞에서 지혁차가 멀어지는 걸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선배 포기하지 말아요. 그 기적이 누군가의 절망과 맞바꿔질 거라는 걸 그때 은호는 몰랐습니다. 같은 시각 고성이는 모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손톱을 물어뜯었습니다. 이미 박진석의 역공이 시작된 뒤였습니다. 박진석은 조용히 반박 영상을 올렸습니다.
사망신고서, 비자금, 재단 횡령 기록이 화면에 뜨는 순간 여론은 순식간에 고성이를 등졌습니다. 그날부터 고성이는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가 됐습니다. 고성이가 올린 영상은 조회수만 올랐을 뿐 댓글은 악플로 도배였습니다.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해라. 감옥 가라. 고성이는 댓글창을 꺼버렸습니다. 그때 문 앞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등기입니다. 고성이는 문을 열었습니다. 우편 배달원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명해 주세요. 고성이는 떨리는 손으로 서명했습니다. 봉투를 받아 문을 닫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봉투를 뜯자마자 눈에 들어온 글자. 고발장, 횡령, 사문서 위조, 배임 제목이 빼곡했습니다. 고성이는 서류를 바닥에 던졌습니다. 박진서, 이 미친놈이.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고성애 씨 맞으십니까? 경찰서입니다. 고성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고발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출석 요구서 발송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무슨... 자세한 내용은 출석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성이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끝이야, 다 끝났어. 고성이는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호야, 전화 좀 받아. 연결음만 길게 울리다 끊겼습니다. 고성이는 영나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나야, 엄마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때 문자가 왔습니다. 박진서, 이제 시작이야. 당신 각오해. 고성이는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지고 불빛이 꺼졌습니다. 살아야 돼, 어떻게든. 그 순간 고성의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우진. 10억 우진이가 받았어. 고성이는 깨진 휴대폰을 주워들었습니다. 화면은 금이 같지만 켜졌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부산행표를 끊었습니다. 가자, 직접 가서 만나자. 부산 동우종합병원. 접수 창구에서 고성이는 애써 침착한 척했습니다. 한우진 지금 병원에 있나요? 직원은 딱 잘라 말했습니다. 본인 확인이 안 되면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엄마인데요. 죄송합니다. 고성이는 더 묻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결국 고성이가 택한 방법은 하나였습니다. 병원 근처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해가 기울 무렵 편의점 봉지를 든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봉지 사이로 약 봉투가 잠깐 보였습니다. 고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우진이? 한우진이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분명 한우진이었습니다. 우진아. 한우진이 멈칫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성이와 눈이 마주친 순간 한우진 표정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고성이는 달려가 한우진 팔을 붙잡았습니다. 우진아, 엄마야. 제발 좀 들어봐. 하지만 한우진은 뿌리쳤습니다. 나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그 차가움에 잠깐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우진이 물었습니다. 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고성이는 숨을 삼키고 급하게 말을 쏟았습니다. 박진석, 그 인간이 날 끝장내려고 해. 고발장까지 날아왔어. 한우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성이는 앞을 막아섰습니다. 5분만, 딱 5분만. 한우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분만요. 근처 작은 카페. 구석자리. 고성이는 목이 타들어가 물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우진아, 엄마 좀 도와줘. 너 은우한테 10억 받았잖아. 그거 원래 내 돈이었어.
그 순간 한우진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돈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 달라는 거 아니야. 조금만 5천만 원만이라도. 안 돼요. 고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우진아, 엄마야. 내 엄마라고. 한우진은 똑바로 고성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 되는 거예요. 뭐? 한우진 목소리가 떨렸지만 말은 또렷했습니다. 저 더 이상 엄마한테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엄마는 필요할 때만 저를 찾았잖아요. 고성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우진아, 엄마가 언제? 이제 그만해요. 한우진은 숨을 고르듯 한마디를 더했습니다. 저를 믿고 돈을 준 은호를 위해서라도 엄마를 도와주지 않을 거예요. 은호? 고성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은호가 뭔데? 주변 시선이 잠깐 꽂혔습니다. 고성이는 더 몰아붙였습니다. 은호가 내 엄마보다 중요해? 한우진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대답에 고성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갑을 꺼내 지폐 몇 장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놨습니다. 식사비랑 서울 올라가는 차비만 드릴게요. 우진아, 안녕히 가세요. 한우진은 돌아섰습니다. 한우진, 이게 무슨 짓이야? 고성이가 소리쳤습니다. 너 엄마 버리는 거야? 내가 날 버려? 한우진 발걸음이 잠깐 멈칫했지만 끝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페 문이 닫혔습니다. 고성이는 주저앉았습니다. 테이블 위 지폐를 멍하니 바라보다가 이를 악물고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 자식이.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에서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고성의 손이 바닥에서 멈췄습니다. 고성이는 고개도 들지 못한 채 흩어진 지폐를 한 장씩 주워 쥐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있어야 해. 굴욕이 목을 조였고 고성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성이는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기차 안에서 고성이는 금이 간 핸드폰을 켰습니다. 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먼저 박진서. 당신도 결국 끝날 거야. 나 혼자 망하지 않아. 전송. 다음은 영나. 애미 버리고 잘 살아봐라. 너도 나처럼 될 거다. 전송. 마지막은 은호.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우진이까지 빼앗아 갔잖아. 전송. 다 죽어버려. 그날 밤 고성이는 다시 모텔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이게 내 끝이야? 고성이는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답장 하나 없었습니다. 박진석, 영나, 은호, 우진 얼굴이 뒤엉켜 떠올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던 고성이의 생각은 결국 한 곳으로만 기어갔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같은 시각 서울. AP그룹 회의실. 이지혁은 자료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매출은. 지은호는 무심코 지혁 얼굴을 올려다봤습니다. 선배, 오늘 얼굴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혁의 입술색이 확 바뀌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하더니 지혁은 책상을 붙잡고도 휘청했습니다. 숨이 막히고 식은 땀이 쏟아졌습니다. 대표님,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지혁은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괜찮아요, 잠깐만. 지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풀려 목소리만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선배, 차철민이 소리쳤습니다. 119 불러요. 지혁은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고 지은호는 구급대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이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심실 기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상철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공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의사는 끝까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호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 말이 목에서 걸렸습니다. 상철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야. 지은호는 눈물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가 버텨보겠다고 했는데 오늘은 너무. 상철은 짧게 숨을 삼키고 병실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 안. 지혁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아버지. 목소리는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상철이 손을 잡았습니다. 가족들 불러주세요. 뭐? 엄마하고 지환이, 수빈이.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상철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알았다. 잠시 뒤 김다정과 지환, 수빈이 거의 뛰듯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다정은 문턱에서 멈칫했습니다. 숨이 턱에 걸려 말이 한 번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혁아, 괜찮아? 무슨 일이야? 다정은 앉지도 못하고 침대 쪽으로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지환은 형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주먹에 힘이 들어갔고 수빈은 입술을 꽉 깨문 채 눈물만 삼켰습니다. 다정은 떨리는 손으로 지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가워? 지혁은 마스크를 살짝 내리고 숨을 골랐습니다. 앉으세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다정은 끝내 앉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지환아, 수빈아, 사실은 제 심장이 많이 안 좋아요. 뭐라고? 심장 이식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다정이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우리 지혁이. 지환의 눈이 빨개졌습니다. 형 언제부터? 몇 주 전부터? 왜 말 안 했어?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미안해. 수빈은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다정이 지혁 손을 붙잡았습니다. 왜 혼자 짊어져? 우린 가족이잖아. 엄마 대기자 등록했어요. 공여자만 나타나면. 언제 나타나는데? 다정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상철이 다정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 우리 아들이, 우리 지혁이가. 다정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환은 벽을 향해 주먹을 쥐었습니다. 형 꼭 살아야 돼. 지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나 안 죽어. 하지만 그 웃음은 너무 슬펐습니다. 잠시 뒤 복도. 다정이 상철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왜? 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숨만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미안해, 여보. 지혁이가 부탁했어. 나중이 언제야? 다정의 목소리가 부서졌습니다. 그러다 잘못돼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혁이 보내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다정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밤 상철은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제발 공여자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제발.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기적이 가장 비극적인 방식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깨진 핸드폰을 주워들었습니다. 은행 앱을 켰습니다. 통장 잔액은 바닥이었습니다. 포털에 이름을 검색하자 기사 제목이 쏟아졌습니다. 친딸 사망 신고 충격. 재단 횡령 의혹. 고성이는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고성이는 마지막으로 영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영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영나야, 엄마야.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뭐?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못 받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고성이는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엔 통화 종료만 떠 있었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보니 26년간 우아하고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했던 예전의 모습보다
더 초췌했습니다. 고성이는 한참을 멍하게 바라보다가 입술을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이야. 고성이는 약국으로 갔습니다. 수면 유도제 주세요. 약사가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한 박스만 가능합니다. 고성이는 계산하고 돌아왔습니다. 방안. 고성이는 약을 쏟아냈습니다. 하얀 알약이 손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고성이는 이를 악물고 한 줌을 입에 넣었습니다. 물을 들이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눕자 박진석, 우진, 은호, 영나 얼굴이 차례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 너희 때문이야. 숨이 얕아졌고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고성의 손이 이불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고요해졌습니다. 같은 날 오후, 영란은 작업실에 앉아 있었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 전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란은 고성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만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시 또 끊겼습니다. 영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영란은 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가 이상해. 전화를 안 받아. 불안해. 예감이 좋지 않아. 지환 목소리가 확 달라졌습니다. 영나야, 지금 바로 경찰서로 전화해. 나도 나갈게. 지금 당장. 영나는 이리리에 전화했고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구급대원이 함께 모텔로 출동했습니다. 경찰입니다. 안에 계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주인에게 열쇠를 받아 문을 열었습니다. 모텔 문이 열렸을 때 침대에 누운 고성이가 보였습니다.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호흡 약해요. 약물 과다 복용입니다. 영란은 도착하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엄마. 하지만 구급차 문은 닫혔고 사이렌 소리만 멀어졌습니다. 영란은 그 자리에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영란은 경찰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엄마 괜찮아요? 경찰은 짧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동 중입니다. 따라가세요. 하지만 영란은 몰랐습니다. 이미 고성이가 돌아오기 어려운 선을 넘고 있었다는 걸. 병원 응급실. 영란은 유리창 너머로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는 순간 숨이 턱 막혔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했던 그 통화가 너무 후회스러웠습니다. 엄마 말 끝까지 들어줄 걸. 엄마, 미안해요. 잠시 뒤 의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뇌 기능이 손상됐습니다. 뇌사 상태입니다. 영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안 돼, 엄마. 그때 복도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진석이 들어왔고 성재가 뒤따랐습니다. 박진석은 유리창 너머를 한번 봤습니다. 표정은 굳었지만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은호도 복도 끝에 멈춰 섰습니다. 은호는 유리창 너머를 한번 보고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박진석 시선이 은호에게 잠깐 멈췄습니다. 사진으로만 본 얼굴. 묻고 싶은 게 있어도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박진석은 말없이 짧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은호는 그 인사를 받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의사가 보호자들을 모았습니다. 가족분들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장기 기증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기 기증이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자분의 장기가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복도 공기가 순간 굳었습니다. 은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은호는 성재를 받고 성재도 은호를 받습니다. 지역이 은호에게 다 털어놨다는 걸
성재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재가 먼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박진석이 성재를 봤습니다. 성재가 숨을 삼키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혁이 제 친구가 지금 심장 이식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가능성은 낮더라도 기증을 고려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은호도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시간이 정말 얼마 없어요. 박진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그 순간 영나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지혁이면 지환 오빠 형이잖아. 영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박진석을 봤습니다. 박진석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숨만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생각 좀 해보자. 박진석이 짧게 말했고 모두 입을 닫았습니다. 몇 시간 뒤 복도 끝에서 또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온 우진이었습니다. 숨을 고르지도 못한 얼굴이었습니다. 우진의 시선이 먼저 은호에게 닿았습니다. 은호도 우진을 봤습니다. 둘은 말없이 아주 짧게 고개만 주고받았습니다. 우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제가 돈만 줬어도 이렇게까지. 영나가 우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말은 단호했습니다. 아니야. 오빠 잘못 아니야. 침묵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박진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목소리는 낮았지만 결심은 분명했습니다. 기증하자. 그리고 박진석은 한 박자 늦게 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었든 이제는 끝을 내야지. 사는 동안 죄를 지었으면 가는 길엔 한 번은 사람답게 가. 그게 당신에 대한 내 마지막 할 일이야. 영나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아빠. 박진석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 불러. 잠시 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박진석이 서명했습니다. 의사가 마지막으로 설명했습니다. 힘든 결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공여자 정보는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수혜자에게는 공여자 코드만 전달됩니다. 의사가 말을 끝내자 문 안쪽에서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수술실. 공여자 코드 A047 최종 확인됐습니다. 지혁은 수술대 위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마취가 들어가기 전 지혁 입술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취제가 투여됐고 지혁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수술실 밖. 은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다정은 의자 앞을 맴돌았고 상철은 그런 다정을 붙잡았습니다. 지환은 주먹을 쥔 채 창밖만 봤습니다. 성재는 수빈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누구도 큰 소리는 내지 못했습니다. 대신 같은 말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제발. 시간이 지나도 수술실 앞 빨간 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5시간 뒤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집도이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가족들이 일제히 일어섰습니다. 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집도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 순간 다정이 무너졌습니다. 상철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환은 벽에 기대 고개를 떨궜고 수빈도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은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선배 살았어요. 성재가 은호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잘 버텼어요, 은호 후배. 그 한마디에 은호는 더 울컥했습니다. 고성이 당신을 용서하진 못해요. 그래도 당신의 그 선택으로 선배가 살았어요. 그 사실만은 부정할 수가 없네요. 은호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시선을 한참 떼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혁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천장이 흐릿하게 흔들리다가 몇 번 깜빡이자 선명해졌습니다. 지혁아. 다정이 침대 옆으로 달려왔습니다. 뒤이어 지환과 수빈도 급히 들어왔습니다. 숨이 찼고 눈은 벌써 젖어 있었습니다. 엄마. 지혁의 목소리는 갈라졌습니다. 상철은 한 발 뒤에서 숨만 크게 들이켰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지혁은 천천히 손을 올려 가슴 쪽 붕대를 만졌습니다. 규칙적인 박동이 손끝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지혁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살았구나. 다정은 지혁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래. 깨어났네. 다정은 잠깐 말을 잇지 못하다가 딱 한마디만 꺼냈습니다. 살아줘서 고마워. 상철도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지혁아 괜찮냐? 정말 괜찮냐? 그 말에 지혁이 더 울었습니다. 지환이 침대 난간을 꽉 잡았습니다. 손등에 힘줄이 올라왔습니다. 형 진짜 다행이다. 수빈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혁 손끝을 살짝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 아프지 마. 제발. 지혁은 힘겹게 웃었습니다. 웃는데도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지환아 수빈아.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호와 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선배. 은호가 침대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목소리 끝이 흐려졌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지혁은 은호를 보자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미안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밀어냈지만 끝까지 옆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혁은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나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지. 은호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런 말하지 마요. 성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혁이 성재를 봤습니다. 성재야. 성재는 웃어 보이려 했지만 목소리가 잠깐 갈라졌습니다. 야, 너 진짜 살아났네. 잘 버텼다, 임마. 지혁도 울컥했습니다. 한동안 말이 안 나와 숨만 골랐습니다. 덕분이지. 그리고 지혁은 결국 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밀어내던 눈이 아니라 붙잡고 싶은 눈이었습니다. 은호야 고맙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선배가 살아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평소보다 이상하게 밝아 보였습니다. 지혁은 숨을 고르고 작게 말했습니다. 나 다시 해볼게. 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지혁의 가슴에서는 새로운 박동이 조용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실 안에 잠깐 조용한 숨이 흘렀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누군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생명이 누구의 끝과 맞바뀐 것인지, 그리고 그 비밀을 은호는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드라마 여백은 본방 이후 인물 마음을 따라가며 다음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예측해보는 채널입니다. 이런 감정선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영상 만드는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